자, 기록을 눌렀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네, 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양정줌 교정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 어떤 질문이 있거나 혹은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회화 중심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대종사님의 어떤 대각을 중심으로 대각하고 나신 뒤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듣고 이해를 하셨고, 하나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재우 선생님의 그 오유영부, 나에게 선약이 신선의 약이 있는데 신령스러운 부적해가지고 그것이 궁궁어를하고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태극이 우리 일원상이다 하는 건 교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의 그 신선이 되는 약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이다 하는 것을 대종사님이 밝히셨고, 두 번째는 그 주역, 역경에 나오는 그 건괴, 64가지 괴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건괴의 해석 문헌전에서 우리가 하늘과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 정산종사님의 영주 천지연기 아심정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결국은 내가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추나추동 사시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또 기륭과 하나가 되고 막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 역시 온 우주랑 내가 하나가 되는, 즉 일원상과 일원상이 온 우주 만유 허공 법계니까 결국 일원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주역에 나왔고, 그걸 또 대종사님이 밝히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스스로 맨 처음 밝히신 내용이 만유가 한체성 해갖고 우주 만유 삼라만상 허공국 법계 모든 것이 하나다, 한체성이다 해가지고 그 속에 물론 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경대전이나 주역이나 대종사님의 첫 말씀이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은 그 뜻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과연 그것이 그렇냐,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좀 요건 애매하다, 그런 걸 중심으로 또 이걸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한번 자기 생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한번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만유가 한태성을 가지고 우리 교전에서 관련 법문을 한 6개, 7개 정도 예를 들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기 체험이나 느낌 같은 거, 생각 같은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해볼까요? 사실 이게 딱 가슴에 확실하게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만유가 하나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휴대폰과 내가 하나다,
돌멩이랑 하나다, 저 길가에 있는 가로수와 하나다 하는 것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최대한도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 가장 좋은 건 자기 스스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말 없는 가운데 탁 느낌이 와서 그 경지를 맛을 보면 가장 좋지만, 일단 우리는 말을 통해서나마 그걸 짐작하고 생활 속에서 한번 활용도 해보고, 사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상의 합의를 하자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가슴속에 와닿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고 시간에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언감지위, 법률언감지위 해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하감, 언감, 즉 이 사원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신고의 첫 출발이 그건데 만유가 한 채 생기다 하는 것이 딱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하감지휘, 언감지휘 해도 기운이 잘 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겸사님, 이게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 뭐라 말씀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걸 이게 다 알겠는데 음, 무정물한테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가슴에 탁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쉽게 천지은이라 하면은 그냥 물하고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 뭐 음, 부모가 없으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려고 바꿨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동포원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상대나 이런 거는 금방금방 되는데 정말 무정물한테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유가 한 채성이라는 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찾으면은 보통 우리가 유정물은 서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운도 이렇게 통한다라고 금방 받아들이는데 무정물에는 이해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확 뭐라고 와닿는 게 좀 없더라고요. 제가 예. 자, 우리 한수진 님의 요 부분에 대하여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분이 요 수진이의 이것에 대해서 나는 요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실 분은 먼저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겸사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난다. 예. 아니, 개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음.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잘못해서 뭐, 파리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전물하고는 우리가, 내가 네가 아니고, 네가 내가 네가 내고, 내가 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정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같이 거기다 끼워 넣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자. 아, 그리고 예. 저도요, 네.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불생불명을 알겠어요. 불생불멸. 음. 근데, 근데 그 무정물도 이런 불생불멸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막히거든요. 물론 예. 그때 돌멩이도 바람 우리끼리 이야기했었는데 저번 주 일요일 날 예예. 바람 비를 맞으면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또 뭔가가 또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는 이제 불생불멸 그것이 돌멩이의 불생불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막혀요. 예. 우리가 이 무정물,
무정물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그런 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감정이 없는 것이 돌멩이를 많이 예를 들고, 식물도 사실은 감정은 없죠. 그래서 대종경에도 보면은 식물은 정산종사법어에서 그런가? 식물은 계령만 있고 계령은 없다. 그런 말씀을 정산종사님이 하셨어요. 즉 그 말은 소나무든 장미 꽃송이든 살아 움직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소나무와 저 소나무, 장미와 찔레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은 그네들 스스로는 서로가 독립된 A 찔레꽃과 B 찔레꽃이 하나로 한 기운으로 막 연결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독립된 하나하나, 사람이라면, 개라면 서로 독립된 이름이야 얼마든지 바뀌지만 아무리 윤회를 통하여 돌고 돌지만 하여튼 구분은 하는데, 식물은 구분을 안 개인 요것 저것 두 가지를 딱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령은 없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막 무정물이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대표적인 막 돌멩이, 휴대폰 이런 거죠. 그런데 교전에 보면은 이 무정물하고 관계되는 것으로서 특히 우리 사원 중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가지 중에 이 무정물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편지 아닐까요? 편지. 예, 천지언. 우리가 천지언 하면 교전을 펼치면 천지로부터 받은 은혜 하면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뭐, 교전을 펼치면 딱 나오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찾아볼게요. 예, 천지는 하늘의 공기, 하늘, 땅, 1월, 풍운 우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뭐로 나오네요. 예. 천지 피연의 조목에 보면 대표적인 게 공기가 나오잖아요. 네. 공기, 하늘의 공기, 그다음에 땅. 땅의 바탕, 땅에 식물을 심어서 많은 것이 자라고 우리 사람이 그걸 먹습니다. 또 해와 달의 밝음 해서 하늘과 관계되고, 풍운우로 상설, 풍운우로는 주로 물이죠. 물. 음, 그렇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네. 이것도 여기서는 하늘의 은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죠. 왜?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서리도 되고 이슬도 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늘이라 하면은 땅하고 구분이라기보다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만지는 허공,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늘. 우리가 수평선도 있고 지평선도 있는데, 바다의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하늘이. 붙었다. 저 김해라든지 저 전라도 김제, 평야 저런 데 가면은 지평선. 산이 안 보이고 바다고 하늘이 보이는 하늘하고. 지평선. 예. 결국 그래서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우리 손으로 휘던 이 공간이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늘, 땅 속에도 빈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혹시 뭡니까?
하늘이라 볼 수 있겠죠. 빈 공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 탄소, 산소도 있고 하는데 탄소니 산소니 하는 H2O 이런 것도 뭐 양자, 원자 그 사이에 또 빈 공간이 아주 많잖아요. 사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양자와 전자 사이도 그 빈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사실 하늘과 땅을 편의상 구분하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온통 하늘과 땅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물도 마찬가지도 그랬어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땅이라 하면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도 있고 땅에서 나무도 자라고 호박도 자라고 뭐 여러 가지 광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짓는 집 혹은 여러 가지 농기구 혹은 부엌 살림 기구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땅에서 나는 걸 변형을 시킨 것인데 이게 다 무정물이잖아요. 무정물.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대종사님이 변이품 1장에 보면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변이품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변이품 1장. 지금 예. 네. 235. 235, 235. 135. 네. 235. 땅으로 말하면 오죽 침묵하여 여기서부터인가. 음. 135라고? 235. 235. 맨 밑에 줄 땅으로 말하면부터 맞는 것 같네요. 땅으로 말하면 오죽 아니요, 침묵하여. 새 교전책에는 213쪽입니다. 음. 자, 지금 같이 한번 검토를 합니다. 네. 맨 먼저 대종사님의 물음이 천지에 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식. 네. 이 식은 우리가 인식하다 그 식자. 그리고 우리가 유권작용할 때 아니 비설 시니 할 때 요 6글자 뒤에 식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안식 그다음 맨 끝에 나가면 어자 뒤에 식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의식 이 식이 되고 또 우리 교전에 나오는 그 12인연 12인연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명, 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식. 이 식별할 때 이 식자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인식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식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의 영혼이 그 작용을 하는 영혼이 인식을 하고 식별을 하고 알아차리는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리는 작용을 누가 하느냐? 식이 한다. 식. 흔히 우리가 아레야 식이란 말 들어봤죠? 아레야 식. 네. 불교에서 아레야 식 해버리면 흔히들
제8식 해가지고 우리가 안이비설 시인이 하면 6가지 뒤에 식자를 붙인댔죠. 그러면 네. 6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음. 7식이 있고 7식은 막 잠재의식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8식은 무의식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 8식이 모든 것이 저장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 8식 아래의 식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몸을 바꿀 때마다 그것이 저장된 것이 돌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나타나면 그것이 다시 땅에 호박 심으면 호박이 피어나듯이 아래의 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전생에 욕하고 남을 미워한 것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타난다. 어디에? 제8식. 그래서 이 8식을 다른 이름으로는 함장, 저장할 장자 써서 함장식 그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윤회를 이야기할 때는 뭐가 윤회하느냐? 제8식인 아래야 식이 윤회를 한다. 우리의 무의식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품 1장은 그 식, 그럼 천지의 식에서 예를 들면은 그 땅에 대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땅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정한다 해놨습니까? 무엇으로? 무정지물 됐잖아요. 그죠? 정지물. 무정. 예. 음.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무정. 음. 감정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 무정. 무정의 존재. 돌멩이가 땅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돌멩이가 포함된 땅은 무정지물이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땅이 참으로 소소영령하다. 소소영령하다 말은 아주 신령스럽단 말이잖아요. 소라는 것은 아주 밝다는 뜻이고 영은 신령스럽다. 우리의 영혼 할 때 그 영자입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다른 호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땅이 메마르면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대종사님이 뒤에 또 말을 합니다.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걸음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호박이 있고 장미가 있을 때 땅에 심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땅에 있는 장미나 호박을 일단 뽑아 가지고 땅바닥에 놓아두고 그 세멘트 바닥에 놓아두고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거름과 흙을 놔뒀는데 그것이 그 장미의 뿌리에 닿지 아니한 상태에서 흙과 거름이 있다고 하자. 비료가 있다고 하자. 흙에 있어야만 그 비료나 거름이 나무에 연결되지. 흙에 있지 아니하면 나무와 이 비료를 연결시켜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죠? 땅이 네.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관하여 이런 잠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 땅에 뿌리를 박는다. 동물은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 교전에 나옵니다.
동물은 뿌리를 어디에 박습니까? 허공에. 동물에도 뿌리가 있느냐? 사람에 있어서 뿌리가 무엇입니까? 다리입니까? 영식. 하늘에 뿌리를 봤습니까? 우리가 아니, 식물의 허공에. 뿌리가 무슨 작용합니까? 식물의 뿌리는 식물을 살게 하죠. 식물 뿌리 우리가 어디 가보면 식물 뿌리가 많이 노출된 것이 있는 것이 있죠. 네. 식물 뿌리가. 네. 가끔 어디 여행 가다 보면 들어 나옵니다. 내가 이번 구정 때는 가족들과 하와이를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하와이 가니까 그 나무 뿌리가 완전히 노출된 것을 내가 들어 보긴 했는데 하여튼 이 식물에 있어서 뿌리는 물이나 영양분을 찾아서 흡수합니다. 그죠? 네. 네. 동물은 영양분을 뭘로 흡수를 합니까? 입으로. 입으로 하겠죠. 또 코로 공기도 마시고 결국 그래 따지면 사람의 동물에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머리겠죠. 머리, 입이 있는 머리 그렇겠죠. 그런데 교전에 보면 동물은 뿌리를 허공에 박는다 그랬어요. 허공. 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공, 식물은 땅에서는 땅이 매개체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표정 이런 모든 건 허공을 통하여 반드시 뭡니까? 남에게 전달이 입니다. 되겠죠. 네. 예.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장미 뿌리와 거름을 땅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놓아두었을 때는 영향을 못 미친댔잖아요. 네. 예. 땅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허공이 매개체 역할을 하고 우리 눈에는 그냥 텅 빈 허공이지만 뭡니까? 이 허공은 땅의 역할을 한다. 이 허공은 땅이 모든 식물을 어디 있든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이 허공은 어디 있든지 동물과 동물 혹은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땅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뭡니까? 허공. 하늘, 음. 하늘 허공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허공, 이 하늘, 이 허공하고 땅 이것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낱낱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연결해. 이어주는, 연결시켜 주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겁내 가지고 참 매우 조심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갖고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 진단을 받은 일이 있는데 결국 받고 난 뒤에도 제 몸 상태는 평상시와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그 원불교 제보다 한 5년 후배쯤 되나 서울에 한강교당 나가는 후배였는데 울산 출신 코로나 시절에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 그것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구나 모든 게 이 허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만유가 한재성할 때 이 모든 만유가 하나다 할 때 그 증거로서 교전에 자주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 예를 든 것이 모든 존재는 한 기운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의 이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땅이나 허공의 연결 역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무정지물, 돌멩이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했을 때 무정지물인 땅, 돌멩이가 포함되는 땅이 식물하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그건 식물하고 돌멩이, 땅하고 관계되는 거고, 우리 사람은 땅하고 또 무슨 관계냐?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운이라는 거, 땅은 말은 못하지만은 땅에서도 어떤 기가 발생을 하겠죠. 기라는 에너지, 기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쉬운 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자들이 많이 쓰는 향수, 그죠? 향수도 무정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기가 우리 몸에 영향 미치는 걸 확실히 느껴보잖아요. 어떤 우리가 청소가 안 된 화장실에 가면은 기분이 안 좋죠. 냄새 때문에. 그리고 옛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면은 옛날 변소는 참 그 암모니아가 완전히 가득 차서 너무너무 힘든 어떤 시절도 있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고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무정물은 어떤 기,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 지은 집에,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면은 새집 증후군 때문에 참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존재든 기가 발산되지 않는 건 사실은 없고, 사실 아까 뭐 양자 그게 나왔지만, 양자 전자도 나왔지만은 원자 핵, 사실 양자 역학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모든 물질적인 존재는 따지고 들어가면 원자 핵과 전자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원자 핵 전자라는 것이 사실 양자잖아요. 그 소립자는 빠지고 들어가면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두 가지. 모순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고 있다. 파동이라 하면 에너지파죠, 사실은. 에너지파. 그래서 어떤 존재든 이 파동의 성질이 약하든 강하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또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파동으로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정물과 우리의 어떤 관계라 하는 것은 이렇게 기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원님 할 때, 천지하감지휘 할 때, 우리가 천지하감지휘 할 때, 저는 이제 한 번씩 먼저 천지하감지휘 해놓고 그다음 동시에 혹은 조금 뒤에 생각하기를, 하늘의 햇빛과 풍운으로 상설의 공기와 어떤 물, 그리고 땅의 바탕 속에 만물이 장량되고, 그 만물이 장량되는 가운데 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말로든 설명을 덧붙이면, 천지하감지휘 했을 때 뭔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 우리가 어떤 신고를 드릴 때 어떤 데는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벽에 있는 이런 상 앞에서 합장을 하지만은 또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또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실에서 내 발이 땅을 디디고 있고 내 코가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 빈 공간, 그 다음에 이 몸은 3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부모님, 그 다음에 동포, 산업공생의 동포가 천만 물질과 어떤 정보, 학술 정보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 샤워실, 화장실, 옷, 비누 모든 것이 동포의 물질의 공급이고 물질과 동시에 그 정보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법률 언검지휘 했을 때는 또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가 성인이 내놓으신 도덕, 그리고 정치, 사회의 법률에 바탕한 질서, 도덕과 법률에 의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했을 때는 더 기운이 와닿거든요. 사실 자, 가족끼리 혹은 이웃끼리 어떤 윤리, 상강오륜이나 어떤 윤리 질서라는 건 성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 도덕이죠. 그 속에서 어떤 은연중 질서가 존재하고 또 이웃끼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서로 독립되어 있고 이것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떤 법률에 의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안전을 보장받고 독립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고 하지만은 다른 어떤 질서 속에서 이 아파트, 거대한 아파트 체제가 굴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덕과 법률이 주는 질서가 아니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운이 또 모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드릴 때도 이 그렇게 지금 샤워실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수도꼭지라든지 디디고 있는 그 바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무정물이고 하지만은 이 연결 속에서 내가 그것에 의지하여 존재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그게 연기법이거든. 연기법. 그래서 어느 하나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원인이 거기에 연결돼야 된다. 내 빼놓고 모든 것. 지금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나 아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예요.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나 하나인데 이 전체와 연결돼 있다. 전체가 또 나는 이 다른 나 아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운으로, 말로서, 행동으로. 그래서 나는 나 아닌 전체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전체 속에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사실 뭔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나 하나는 전체와 같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상조사의 법성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외우거든요. 법성원영무이상 이런 식으로 막 외웁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일적일체 다적일,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 일적일체, 하나가 일체고 적은 똑같단 말입니다. 다 만을 다 적일,
만을 다 하고 이 하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 법성계인데 그것이 불교의 연기법인데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사언이에요. 사언. 법신불 사언. 사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럴 때 나하고 나 아닌 전체 결국은 나와 나 아닌 전체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나가 전체고 전체가 나다. 이런 식으로 법성계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만유가 한체성이다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나 아니면 다른 전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다른 전체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고로 우리는 상호 어전 하나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흔히들 환경운동하는 사람이 생태계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생태계. 그리고 지금도 지구온난화하는 것도 바로 생태계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도 이 생태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심지어 영국의 어떤 학자는 가이아 이론 해갖고 히랍에 나오는 가이아란 여신이 땅의 신인데 지구의 신인데 이 이름을 빌려서 이 지구라는 것은 가이아라는 하나의 생명체다. 하나의 유기체고 생명체다. 그런 식으로 이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무정물, 돌멩이조차도 전체를 포함하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했고 또 대불재성의 시민이요. 만유가 한체성이 했을 때 만유가 한체성하고 우주 만유의 본원이 이론이다를 같이 연결시키면 만유가 한체성이라 말은 만유가 이론이라 말이고 법신불이란 말인데 이것이 본원, 본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론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 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본원,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거기서 모든 존재가 흘러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근본 본자, 근본 원자를 써가지고 본체다. 본체가 있으면 본체 아닌 것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이론과 우주 만유를 따로 분리시켜서 이론과 우주 만유 삼라만상 사이에 어떤 시간적으로 1초든 2초든 뭐 100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 본원, 본체란 말인데 사실 이 본체는 우리가 입정 상태에 들어가서 모든 분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분별이 없단 말은 이것저것 내가 구분 안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전체와 합해버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게 돼요. 전체를 다 보이게 돼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입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론과 하나가 되었을 이론의 처성에 합했을 때 어느 하나의 분별 주착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전체와 합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입정 상태에 들어가서 전체와 합해졌을 때 그것은 이론은 전체다. 전체와 하나다니까. 그러니까 이론하고 전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체를 그냥 이름이 이론이다 이거죠. 이 지금 황현덕이라는 몸뚱아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는데 합해가지고 황현덕이에요. 팔과 손, 왼손 오른손이 있지만은 구분할 때는 왼손 오른손 눈이고 그렇지만은 그냥 말할 때는 그냥 황현덕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트북 안에도 안에 막 키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CPU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냥 이름을 잡을 때는 그냥
노트북, 집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기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많잖아요.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구분되면 이거 책상, 침대, 창문 하나하나 구분되지만 우리가 더 모든 걸 합해가지고 그냥 뭐라 부릅니까? 그냥 집이 돼버리잖아요. 집. 마찬가지로 이건 황현대기다, 이건 집이다 하듯이 우리가 양정교당 하면 양정교당 교도들이 다 있지만은 그냥 양정교당이라는 이름, 양정교당 교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론이란 단어 안에는 우주만유잔치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이란 말은 따로 어떤 원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그냥 이론이라 한 거다. 이 황현대기 전체 몸을 황현대가 한 것처럼 우주만유 전체를 이름 짓기를 이론이라 했다. 그 하나로 본 거,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그 명칭이 이론이다, 법신불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만유가 한체성이다 하고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나다. 대산종사님은 나 없음에 모두가 내고 내 집 없음에 모두가 내 집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치도 똑같은 이치고 결국은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남에게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전에 한번 샴상둥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죠? 혹시 못 본 사람 있습니까? 그 JTBC에 그 한번 장면 나왔었는데 못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 봤습니까? 봤는데. 네. 예. 예, 다 봤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뭐 볼 필요는 없겠죠. 그것처럼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뭐 느끼시면 될 겁니다. 내 말이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또 질문 좀, 다른 사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사님. 예. 아,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법회 끝나고 그 행선을 했거든요. 아, 신도성님하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구포역에서 호포까지 걸어가는데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흐려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일몰을 볼 수 있을까 막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일몰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 길까지 일몰이 안 보였는데 지하철 딱 탔는데 일몰이 팍 보이더라고요. 그 광경이. 그때 아, 그때 표현이 그러면 만유가 한 채성이 딱 된다는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지금. 받았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봄으로 해서 내 마음하고 똑같아졌다. 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할 때 합장을 하거나 뭐 합장을 안 해도 정말 하감지휘, 언감지휘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하나가 된 기분. 그죠? 그럴 네. 때는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겠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고 때 반드시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하는 거,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하는 게 좋다? 천지 하감지휘부터 하감지. 법률 언감지휘까지 하는 것이 좋다. 왜? 그것은 이 전체와 우주 만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걸 자꾸 체험하는 시간이 신고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는 모두 그냥 추가로 그냥 하는 것이고,
기도도 사실은 기도를 말로 계속하거나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끌어당겨집니다. 나쁜 걸 소원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무언가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나쁜 생각도 우리 기도할 때는 뭐 사고 안 나게 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고 안 나게 하지 주세요 하면 사고를 불러들인다. 고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즐겁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가도록 해 주세요 하면은 또 안 좋다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왜? 안전하게 해 주세요 하면은 나에게 현재 뭐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니까 또 그 말을 한다. 음.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뭔가를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안전해 왔고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은혜에 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언감지, 하감지만 하고 끝마쳐도 된다. 그것이 우주 만유는 하나체성이다 하는 걸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뭔가 좀 가슴 한구석에 뭔가 좀 그렇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자꾸 그것을 화두 삼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궁글리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고나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 이런 상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그것인데 이런의 체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주 만유가 한 체성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배우는 그거. 그것이 우리가 방금 말한 우주 만유가 한 체성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가 아까 한 35분쯤 시작했으니까 한 5분, 6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여튼 질문이나 자기 생각을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또 다른 또 뒤에 9시 반에 또 다른 일정이 개인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까 마쳐야 되겠죠. 네. 뭐 없습니까? 교사님,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종경 서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건 아니고 예, 예, 서품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먼저 서품을 하자. 예. 그 뒤에는 이제 요청이 들어오기를 무시선법을 하자 그런 요청이 들어와 갖고 이제 무시선법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 무시선법 앞에 사실은 이런 상장 바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그래도 조금 그걸 풀어난 것이 대종경 교의품 3장, 4장, 5장. 3장, 4장, 5장이 우리가 정전에 나오는 이런 상장보다는 우리가 다가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의 신앙과 수행의 요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지선법 들어가기 전에 이 서품이 끝나면 그거 하고 무지선법에 들어가는 게 좋겠냐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건 또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하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이 서품이 지금 오늘 만유한태성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법이 한 근원, 그 다음에 또 생멸 없는 도, 인과보응되는 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사실 만법이 한 근원은 별 말할 것이 별 없지만은 생멸 없는 도나 인과보응되는 도는 좀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막 음, 당해봐야 합니다. 재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때 음, 생멸 없는 거, 영생, 불생불멸, 영생, 어떤 윤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로 영생이 있느냐 100% 확신하느냐 하고 자식이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고 정말로 너는 인과를 확실히 100% 믿느냐 네가 인과를 믿으면 이런 행동과 마음을 못 먹을 건데 네가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인과를 100%안 믿네 아직 요행이나 바르고 설마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갖고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한번 털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안 좋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말씀이 원장님, 예, 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예, 저희가 어쨌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라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뭐 참여문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거. 그렇죠. 예, 예. 저는 한 번씩 참여를 한다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전 또 뭐 하는데 그럼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 참여한다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게 들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아, 쪼끔 이게 반대되는 예, 그렇죠. 예, 예. 쪼끔 느낌이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쪼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신고할 때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원리나 기준을 앞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만 해라 하고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참여하면 좀 부정적인데 나 참여 안 할란데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참여죠. 부정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행동에 대하여 내가 이미 해버린 어떤 생각, 원망심은 원망심 그런 생각에 대하여 뉘우치는 거고 그 참여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런 원망이나 잘못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런 상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는 그건 이참이고 사참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그죠? 잘해주는 거예요. 행동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걸 막 심어주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문의 글 중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석을 할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성품 자리는 대소유미 분별이 없는 자리는 선인이 악도 없는 그 자리다 하는 그 성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것이 부정적인데 하는 것도 아마 조금 약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9시 36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법이 한 권원부터 생멸 없는 그쪽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만 따라가면 볼 수 있고 링크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까요? 네, 기록을 자, 알겠습니다. 해제해야 된다. 그죠? 기록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지 요거 누르면 되죠. 까만 거.